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증권TV 심종섭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시장보다도 종목에 집중해서 좀 보시잖아요. 종목에 집중해서 보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맞는지, 그리고 기사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빠졌다.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빠졌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들을 찾아내잖아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없이 빠졌더라도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속보하면서 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방향이 더 하락의 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 그것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인정하는 테마라든지 시장에서 인정하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인정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에서 인정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포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진짜 좋은 건 알겠는데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 수급이 안 받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목에 투자하지 않으면 되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수익을 얻어내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면, 그리고 모든 게 좋다고 하면 분명히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거. 톱니가 이렇게 물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 이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자, 지금 제가 전체적인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을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저점이고 그 정도는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의외로 가볍게 2,400선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그냥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도 오늘은 어느 정도 참아가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참는 그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거의 깜짝 반등일 뿐이지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을 만드는 그런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등이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종목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버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존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승세에 들어섰을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존버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존버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은 지금 4.933까지 올라왔어요. 자, 오늘 어디까지 올라왔죠? 오늘 4.9970까지 올라갔어요. 5까지 올라가려다가 안 올라갔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분명히 누군가 개입하고 있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뭐 5까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렇게 깨짐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경제 상황이 조금 그렇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니까. 의외로 미국 시장은 화랑이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 침체기죠. 침체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게 있어요. 우선은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상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들어가지 말라. 대신에 너희들한테 지원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확산을 막지 말자. 확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산을 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이란이 참전하는 것만으로 해도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15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가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닥쳐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이 가스의 공급에 대해서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뭐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흐름이 지금 아예 뭐 급반전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어느 때는 막 치고받고 하죠. 치고받고 함으로 인해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된다. 대신에 전쟁 관련주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그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런 순환매를 타고 돌아갈 때 우리가 곳곳에 깃발 하나씩 꽂아놓고 기다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금리 선물이라든지 WTI 원유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올랐죠? 8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89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이합 전에 뭐 95달러까지 올라갔고 100달러까지 넘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흐름을 보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장대 양봉 이후에 여기 장대 양봉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9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매크로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냥 안 좋지만 않죠. 자,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파월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앞으로는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게 없죠. 연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깜깜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깜깜이로 들어가게 되면 더 뭐 이제 이런 썰 저런 썰 뭐 저런 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런 썰이 나오면 그 썰에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가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WTI 선물도 오르고 있고 원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가스 가격도 지금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릴까요? 자기들이 많이 호황하고 있다고 해서 올릴까요? 자기들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어느 정도는 휘청거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국의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금리를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간에는 미국에 한정됐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연준에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박살이라든지 어떻게 되든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솔직히 연준에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금리는 11월 1일자로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좋게 흘러간다든지 경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든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12월 달에 올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올린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1월 1일에 금리를 인상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시장이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 해소라든지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11월 초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캐치하시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냥 기자들이 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 가지 똑같은 조건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은 이렇게 풀어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풀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내냐 저렇게 풀어내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풀어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의 어떤 조합을 보니까 공통점은 이거고 뭐 따로 보고 있는 건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여기서는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논쟁이 된다고 하면 내 생각을 거기다 첨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사가 더 나오면 다른 기사들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예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종목을 잘 골라야지 내가 성공한다.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들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분명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진짜 잘 지켜주면서 빨간불을 계속 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냐? 아닙니다. 윗골이 길게 달았냐? 아닙니다. 윗골이 길게 달지도 않으면서 빨간봉을 만들면서 그리고 빨간봉을 만들어야 돼서 마이너스권도 있잖아요. 그러나 플러스권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습니다. 왜 놀고 있습니까? 걔들은 살아있는 추세예요. 살아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 흐름에, 이 시장의 흐름에, 그리고 시장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걔들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좀 파악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저에게 어떤 좋은 팁을 줘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공유하는, 그렇게 공부하는 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더보기 있죠. 더보기에 바로 링크도 올려드리고 참여 코드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매매 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방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리고 제가 11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그리고 한국증권TV로 들어오시면 제 라이브를 11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좋은 정보를 또 골라도 보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긴급한 기사들도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뜯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이야기로 좀 많이 흘러갔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을 해석하든지 시장의 하락의 요인을 찾든지 상승 요인을 찾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주가 지수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무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잖아요. 국채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유 가격이 WTI 선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파생되는 효과가 과연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런 국지전 전쟁에서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지 아니면 이게 끝났을 때 뭐 저희들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정치적인 요소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다? 내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된다. 미국에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경제의 성장이 먼저 경제의 호황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근데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바이든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찾아다니는 거고 이스라엘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 예상을 했었고 단기적으로 끝나면 어떻게든지 복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들어간 거였는데 의외로 길게 가지 않습니까? 의외로 길게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두 가지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두 나라당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앞에도 지원해 주다가 하나가 깨졌단 말이에요. 미국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깨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얘들을 지우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원이나 상원의회에서 하원 의원 의장이 잘렸잖아요. 하원 의원 의장이 잘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투표를 했었는데 과반수 투표를 못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직도 하원 의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셧다운이 있잖아요. 셧다운이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어떤 해소 부분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1월 말이 돼도 의장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한 정치적인 불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시장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배제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감정입니다. 감정을 배제해야지만이 바로 비로소 정석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뻔히 내가 매도의 자리를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매수와 매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매수와 매도가 어렵습니까? 단연간에 해보신 분들 5년 10년 이상 주식을 해오신 분들도 매수 매도가 어렵다고 해요. 왜 매수 매도가 어려워요? 여기서 매도가 내 마음속에는 매도가 있어요. 머릿속에는 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조금만 더 이거죠. 이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매수와 매도 자리를 정확히 찝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뭐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로 둬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2편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